비트코인이 뭔지 아무리 영상을 봐도 모르겠다면 이 영상이 해결해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비트코인은 지금의 중앙화된 화폐 체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근본위제 폐지 이후 돈은 정부에 대한 신뢰 하에 중앙화된 화폐 체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정부를 믿지 못하던 사람들, 즉 사이버펑크족들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화폐는 누군가에게 이 돈이 진짜 돈이라는 걸 보증해줄 객체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화폐는 담보는 없지만 그 돈이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정부라는 객체가 보증합니다. 그런데 사이버펑크족들의 대한 화폐는 이 객체가 정부보다 더 작은 기관이거나 개인이었습니다. 정부도 못 믿는데 정부보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관이나 개인을 믿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죠. 이 때문에 수십 년간 반정부적인 전자화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그때 정부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 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와 비트코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블록체인을 개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탈중앙성과 이로 인해 가능한 무신뢰성입니다. 기존에는 화폐와 전자포인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존재해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야 됐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그 특성상 해킹이나 거래가 왜곡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신뢰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2일 비워드에서 일론 머스크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무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탈중앙성입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은 블록에 각각 나뉘어서 저장되게 되고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채굴자들이 이 블록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한 세력이 블록체인 전체의 지배력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신뢰성과 탈중앙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이 특성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탈중앙성이 깨져서 무신뢰성이 위협받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어떨 때 탈중앙성이 위협받게 될까요? 채굴과 해시레이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한 블록이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값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연산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르고 채굴하는 작업을 워크로 인식합니다. 특정 값을 도출해내면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고 블록 생성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검증하는 과정을 Proof of Work, POW라고 부르게 됩니다. 블록 채굴을 위한 특정 값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값을 특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특정 값의 범위를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라고 합니다. 이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POW 하에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컴퓨터의 연상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컴퓨팅 파워를 해시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런 블록체인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전체 해시레이트 중에서 50%를 초과하는 해시레이트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만약 블록체인을 공격하고 싶다면 그 세력은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들의 과반수 이상을 자기 세력에 넣거나 아니면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들보다 더 큰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전 세계 수천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해킹하려면 수천만 대의 컴퓨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단 이 과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이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공격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게 됩니다. 공격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할 텐데 공격에 드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의 탈중앙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 단속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이렇게 디지털 화폐로 시작한 비트코인이지만 지금 시대는 2009년 비트코인이 나올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거래들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며 디지털화된 화폐의 거래들도 수천만 건씩 일어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성장에 근간이 되었던 탈중앙성 때문에 이런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비트코인의 성장세마저도 비트코인은 버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보다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디지털 골드로 말이죠. 현실 세계에서 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귀중한 자산이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부를 지켜주는 귀중한 수단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귀중한 자산이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부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자산 폭락 이후 세계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자 비트코인은 독보적으로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제금융,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이 풍부해질 조짐이 보이면 달러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며 가격이 상승하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같이 유동성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가격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이든 디지털 자산이든 결국 탈중앙화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비트코인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면 비트코인은 탈중앙적인 디지털 화폐로서 만들어졌다. 탈중앙성은 블록체인과 채굴 시스템으로 인해서 유지된다. 성능적인 한계로 인해서 디지털 화폐보다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이 바뀌었다.